실제 역사를 다룬 영화의 공중전이 현실감으로 가득한 스펙타클을 선사한다면 여기 영화에서만 가능한 가상의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추격전이 있습니다. 영화 속 최고의 공중전 2부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과 가상의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공중전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분노의 질주와 트리플 X로 연속 대박을 쳤던 롭 코엔 감독이 1억 3천만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서 만든 영화. 하지만 정말 쫄딱 망한 영화, 스텔스입니다. 2005년 제작된 이 영화는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전투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201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기술을 다룬 일종의 SF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전투기 텔론의 비행 장면은 사실 과시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오히려 산만하게 보이는 역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의외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최첨단의 전투기가 갑작스런 고장을 일으키면서 긴박하게 펼쳐지는 조종사의 탈출 장면이었습니다. 5분여의 시간 동안 배경음악 하나 없이 그려지는 생사의 사투가 웬만한 공중전보다 훨씬 긴박하게 다가옵니다. I've got to pop closer to Earth. 1,000! 1,000! 2,500! Here we go! Good God, let's shoot! I'm hit! I'm hit! Oh, God.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현재의 기술과 미래의 기술이 충돌하는 독특한 공중전. 재난영화 전문감독 롤랜드 에머리의 역작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이전까지의 공중전이 개별적인 전투기의 추격전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이 영화의 공중전은 수천여 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빼곡히 뒤덮는 그야말로 물량공세 공중전의 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CG 효과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는 총 4천여 대의 F-18 호넷 전투기와 동일한 규모의 에일리언 전투기가 지구의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공중전이 나올 때마다 폭스 1, 폭스 2 하는 이 파일럿들의 용어가 꼭 등장하죠. 이 용어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폭스는 전투기에서 무기를 발사할 때 아군들에게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용어라고 합니다. 폭스 1은 반능동 미사일, 쉽게는 미사일 자체의 레이더가 아니라 전투기의 레이더에 연동되는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조종사가 계속 표적을 추적하고 있어야 하는 미사일입니다. 폭스 2는 움직이는 동체의 배기열을 따라가는 열추적 미사일. 폭스 3는 미사일의 자체적인 레이더로 적기를 추적하는 능동형 미사일을 뜻합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한 장면만 꼽아야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 부대를 이끌고 출격하는 마지막 전투 장면일 것 같은데요. 공중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윌 스미스의 F-18 호넷과 외계 전투기가 펼치는 협곡의 추격전이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that thing under cover.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공중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에 만들어진 스타워즈의 공중전은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중전에 신기원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모형 세트와 모형 전투기를 블루스크린 앞에서 직접 촬영하고 전투기에서 나오는 레이저 효과는 한 땀 한 땀 수공예로 필름에 직접 그려넣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날개가 X자 모양으로 변환되는 반란군의 전투기 X윙과 독특한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제국군의 전투기 타이파이터, 그리고 한솔로의 밀레니엄 팔콘은 지금 봐도 손색 없는 스페이스십의 완벽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완벽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시 태어난 엑스윙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 대미를 장식하는 멋진 공중전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엑스윙의 공중전이 아무리 멋지고 쿨하다 해도 저에게 스타워즈 최고의 배행선은 단연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스타워즈와 함께 우주 대서사시를 다룬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양대 산맥하면 단연 스타트rek이죠. 스타트rek의 아이콘이자 우주 함선의 대표주자인 엔터프라이즈호는 그 엄청난 크기와 육중한 포스 때문에 스피드를 위주로 한 공중전이라기보다는 마치 함선이 격돌하는 해상전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60년대부터) 이어져온 스타트렉 시리즈는 2009년 완전히 새로운 캐스팅과 첨단 영화 기술로 리부트되면서 공중전의 양상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봉했던 스타트렉 비욘드에서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엄청난 스케일의 공중전이 펼쳐지는데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전투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꾼 건 Let's make some noise. 우주에서도 통하는 절대 포스, 락의 힘이었습니다. That's a good choice. Faster, Doctor. We risk being consumed by their trajectorial decay. Damn backseat driver. Sir, we now have the disruption frequency. Broadcast. 스타트렉 비욘드가 물량으로 승부하는 미래전을 대변하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미니멀리즘으로 승부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1인 다역으로 출연하면서 거의 톰 형님의 원맨쇼나 다름없는 이 영화 오블리비언은 공중전 역시도 주인공의 비행선과 단 3대의 드론이 등장하는 아주 소규모의 추격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긴박하게 쫓고 쫓기는 고전적인 추격전의 미덕과 함께
SF 특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돋보이는 장면인데요. 원형의 몸체가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순식간에 앞뒤가 뒤바뀌는 독특한 디자인. 거기에 마치 카체이스처럼 서로에게 육탄으로 부딪히는 신선함이 더해지면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공중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공중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상전, 이제 공중전까지 다뤘으니 이제 남은 건 바다, 해상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중한 전함들의 한판 승부, 영화 속 해상전 베스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